여기에 대한민국 대체 정부에 관련된 시지문과 조의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한 30명 내외가 모여서 발기인 대회를 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조의문을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조의문은 맨 뒷페이지에 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백인 준비위원들은 현재 준비위원들이 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과 이해찬의 주사파 집권 여당이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 또는 이에 준하는 헌법으로 불법적 개헌을 시도하는 즉시 대한민국 이 헌정, 이 질서가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192석을 가져간 여당이 이제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불법적 개헌을 시도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저들 집권 세력과 동아리 세력들을 자유주의 현행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 세력으로 북한과 중공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혁책하는 여적 세력으로 규정할 것임을 선명한다. 대한민국의 핍박받는 정치인, 행정가, 군 출신 등이 박근혜 대통령 복귀 지지를 선언하고 이곳 미국의 워싱턴 DC에 들어와 대체 정부를 구성하여 단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데 전념해주길 촉구한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는 대체 정부입니다. 3번 대한민국 5천만 애국 국민들도 현행 헌법의 3.1 정신과 4.19 정신에 입각하여 저들 집권 세력과 동조 세력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국민 저항권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750만 해외 동포들도 저들 집권 세력과 동조 세력들을 규탄하는 일에 앞장서고 당헌국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수반으로 하는 대체 정부의 승인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교포들은 대체 정부를 준비하고 그 구성 요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방지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되찾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것임을 전망한다. 이게 오늘 조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정부가 워싱턴 DC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고 또 수립되면 지원단, 이 대체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정세곤 총재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성주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그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화 연방제 통일을 한다 하면서 공산화로 완전히 지금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없어지고 한미 동맹도 파괴하고 친중 세력으로 모든 것이 북한의 핵무기도 그냥 그대로 두면서 평화를 외치며 그대로 그 연방제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해외 동포들 특히 미주에 사는 우리 애국 동지들이 이러한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발기인 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 앞으로 실질적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될 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오늘 발기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대체정부가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 미주 동포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포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취지를 잘 홍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아야지,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우리 미주에 사는 동포들도 이제는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750만 해외 동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의 하나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뒤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제 그것이 정말 만국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죄를 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이제까지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 가진 고초를 당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탄핵시키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만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탁 변호사님이 이 준비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한 얘기는 같은 얘기인데, 그 핵심적으로 이 대체 정부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게 외국에서 외국의 도움이 이제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외국에서는 한국을 도울래야 그 대화할 대상이 없습니다. 한국의 야당이 살아있다면 그 야당하고 대화를 할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외의 정부들이, 그 외국 정부들이 그 한국을 도우려면은 무슨 대화의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상이 대체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체정부를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건데, 대체정부는 그 한국의 그 보수 정치인들, 퇴역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장군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대화의 통로가 있어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하는 계획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전 해외 동포가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 방송, 이런 언론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거는 이따가 회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국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때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과 기도로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되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방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반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대적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수호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길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 정부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교두보고 채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 준비위원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유홍주 고문님 말씀하시죠. 그래요? 여기 이름이 없는데? 아니 그거는 밑에 다 있잖아.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조국이 정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기에 처했는데 한국 국내에서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즉 미국에서 이 우리 조국을 구하는 길을 지금 택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대체정부 준비위원회를 오늘 발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여기는 즉 한국 문재인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이 우리 조국을 살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큰 모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단체라기보다도 하나의 발기인데 이 하는 것은 우리 조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즉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긴 대한민국 대체정부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많은 우리 한인사 여론은 좀 이렇게 뭐 황당하다 이런 여론도 있고 지금 뭐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하냐 또 이러한 여론도 있고 여론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이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이 대체정부가 왜 필요하고 왜 이걸 추진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대체정부는 이제 문재인 이해찬 정부 여당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 수차례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사유재산, 시장경제 이 원칙을 가지고 헌법 조문이 다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0항쟁 기념 식사에서 문재인이가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60 기념항쟁 기념사에서 평등 경제를 만들겠다. 평등 경제. 경제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민주주의를 선보이겠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60 항쟁 기념 식사에서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지난 6월 5일 여당 국회 단독으로 소집해서 박병석이를 국회의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은 윤호중이를 법사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법사위원회는 법이 올라오면 법 체계가 헌법에 준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체계와 자꾸 수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야당이 해온 것을 우리 여당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윤호중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는 사람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따라서 7월 중에는 저는 7월 17일 재헌절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6월 15일 날 단독으로 소집해갖고 다른 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자기들이 배닝하고, 급기야는 법사위원이다 무슨 위원이다 하는 상임위원회에 야당 103석 그리고 무소속 5석을 지들이 임의로 배분해갖고 원구성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것은 48년 헌법 이래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다.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이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 가는 게 얼마나 급하고 바쁜지,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김정은과 시진핑의 생각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7월 달에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이 국회에 상정되기만 하면 이제는 대체 정부가 수립돼야만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워싱턴 DC에 있는 애국 동지들이 준비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족식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성명 아니 이게 홍보 광고가 나갔고 지금 뭐 이 인물이 나갔고 오늘 발기인 대회를 하시는데요. 네. 그 한국에서 이제 워싱턴에 들어와서 대체 정부를 설립한다고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충 한국에서 어떠한 그 그룹의 세력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할 것인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누차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 정치인들과 네. 예비역 장성들과 그리고 사업가들이 이 일에 뛰어들 겁니다. 나라를 구하려면. 네. 그래서 그분들과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느냐,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이 개념적인 얘기들은 나눴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뭐 한 10명 이내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으로 안에 한국에 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그 분들이 10명 내외입니다.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저 수반으로 한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계세요? 그거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확신할 수는 아니, 그 없고 라인이 있다 그랬죠. 그 정보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들어가고는 있는데 예. 뭐 대답 안 했고 그다음에요 그 헌법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3분의 2는 자기들이 죽다 깨도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 구성으로 봐서는. 아니 192석이니까 예. 저 통합당에 미래통합당에다가 감춰놓은 자기 편들이 와서 찍으면은 가는 거죠. 미래통합당에 감춰놓은 세력들이 있다. 예, 이언주가 이제 4.15 부정총선이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미래통합당 속에 사회주의란 말은 안 했어요. 개헌에 참여할 자들이 수두룩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언주가 알고 있는 거지. 아니 뭐 상식적으로 이제 190 몇 석이면은 뭐 몇 석 정도야 뭐 어떻게 만들도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탄핵 때 62석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8석 정도.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공천할 때 보면은 일부러 그 보수를 탈락시키고 좌파들을 공천한 게 벌써 총선 때 준비를 벌써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발표를 하신다면은 앞으로의 그 사실은 계획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발족돼요? 아니 우리 이제 준비위원회는 이제 가는 거고, 네. 준비위원회는 가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자금인데 준비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100불씩만 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불을 내면 1,000,000불이 됩니다. 네. 하여튼 100불 모으기 운동을 해갖고 이제 자금이 모아지면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7월 달부터는 아직은 통과가 안 됐죠. 7월 달부터는 고위공직자 공수처법이 발의가 되니까 뭐 껐다가면 잡아갈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헌법 개정이 안 되면은 대체정부 설립을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얘기입니다. 그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헌법이 개정됐을 때 이걸 하신다. 아니. 그 이야기 틀려. 아까는 분명히 헌법이 개헌이 그 상정이 되는 순간에 대체정부를 만드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예. 그렇게 상정이 되지 않고 그 헌법이 지금 헌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체 정부가 서느냐? 없고, 그때는 필요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고 지금 우리 그 김 국장 말씀은 개헌이 돼야 대체정부를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개헌이 상정되면 네. 개헌안이 상정되면 통과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저 업체나 매체나 이제 설립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그 얘기 설명이 필요 없네 제가. 예. 저놈들이 지금 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대체정부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포괄적인 건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분명한 또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대체정부에 또 대체정부가 뭐 몇 사람 여기에서 발기인 100사람 했지만 이거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럼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이게 참여가 해서 이제 설립이 될 것인지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체 정부를 수립하는 주도적인 세력은 한국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건지요. 예, 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일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이 그 법사위원회에 딱 상정되기만 하면 그 행동을 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전체 회의 저가 아니라 법사위원회, 소위원회만 상정돼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법 문제니까 요 소관 심사위원회가 네. 그 운영위원회에서 열릴지 아니면 법사위원회로 바로 갈지는 몰라요. 그럼 그것이 이제 올라가서 공식으로 21대 국회가 토의를 시작하면 이게 대체 정부가 가자는 거죠. 예, 절차상 보면은 이제 소위원회가 먼저 심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국회를 이제 그 문재인이가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 통과하고 그런 거는 뭐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그 정세훈 회장님, 여기 그 준비위원 명단에 유지준효가 이게 유진칠 씨죠? 예, 그렇습니다. 유진칠 씨, 예. 유진이라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조조식 씨도 민주총회 회장 출신이고 필라델피아에 계십니다. 예, 필라델피아에 계시죠. 그다음에 여기 또 미주 청년 출신 또 있어요 여기 명단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청년 회장을 누가 했는지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기 장재현 씨는 누구예요? 장대현 씨는 타주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타주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정세훈 총재님 아는 분 모르는 분 섞여 있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님이 조남이 이명산인데 마이클 리 박사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뉴욕에서는 김일선 씨가 재건 정부를 하고 있어요. 재건 정부를 얘기하고 유튜브로 날리고 있고. 누구요? 김일선. 김일선 교수. 김일선이요? 선. 뉴욕에서. 그 다음에 LA에서는 장수덕 변호사가 망명 정부를 한 1년 그건 북한 망명 정부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망명정부가 아니고 임시정부를 장수덕 씨가 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 유튜브에 환영한다라고 올렸어요. 왜냐하면 망명정부든 임시정부든 우리 대체정부든 재건정부든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문재인 퇴출시켜라. 박근혜 대통령 복귀시켜라. 한미동맹 강화해라. 이 세 가지 본질이 같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근데 뭐 장군께서도 아시겠지만 벌써 이 3년 반 전부터 뭐 문재인 퇴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운동도 일어나고 뭐 올라가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예, 그다음에 아무도 모르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이 평등 경제로 가겠다고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이 헌법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거를 대비해서 이러한 그럼요. 저거를 설립을 하시겠다. 예, 그러면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대체 정부밖에 없다라고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많은데 그 뭐 6.25 그 노래 가사를 바꿨다든지 그다음에 6.25 그 기념 행사 때 북한의 그런 그 국가가 처음에 이제 그 해서 애국가 앞에다가 변형을 시켜서 뺐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한국 내에서는 지금 그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왜 그렇게 아직까지 잠잠한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원인 분석이 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2016년 10월 24일 이제 JTBC 손석희가 이 거짓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 3일절 6월 6일 8.15를 하고 이제 9월 달에 2018년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모든 이 데모대의 리더십을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광훈 씨의 정체를 2018년 3월 1일 그리고 8월 15일, 6월 6일 날 그 양반은 깜빵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 8월 15일에 전광훈이가 또 나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 않는 거 용서하십시오. 전광훈이가 또 나오는데 김경재하고 그다음에 김성규 요 사람들이 결국 문재인을 보호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현상은 이 블랙 엄브렐러, 블랙 수트를 입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주동이 돼서 하는 세력이 이제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이 국회에 딱 상정됐다 하면은 어떻게 민심이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리더십들을 종북 간첩단들이 장악했는데 이제 블랙 쇼트, 블랙 엄브렐러 이 팀들이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